안녕하세요. 조양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명지대 교과 면접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교과 면접 1단계 합격자 발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접은 언제 보냐면 10월 28일. 지금부터 딱 15일 뒤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15일간 이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면접 기출문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그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이게 수시, 정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시에 이제 기출문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023학년도 기출문제,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이제 2018학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18, 19, 20, 21, 22, 23, 6개년을 다 볼 거냐, 아니면 뭐 작년, 재작년 정도만 볼 거냐, 이건 선택이고, 일단 명지대는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개별 면접을 봐요. 그리고 면접위원 2명이고, 그리고 면접 기초 자료를 20분 동안 작성을 합니다. 그 면접 기초 자료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의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래요. 그러니까 평가 점수는 반영되지 않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겠다. 면접은 5분 정도 보고요. 평가 요소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세 부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인성도 35%로 이제 크게 봐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 35%, 발전 가능성 30%.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이제 그 전공에 관련된 문제겠죠.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약하더라도 내 전공 적합성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것을 답을 잘 못해도 나는 여기서 뭔가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보여주거나 아니면 인성 부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약한 거를 조금 커버하는 전략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 세 개를 다 잘하면 좋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국어국문과의 작년에는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 고전문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그리고 비교과 활동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이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성이겠죠. 인성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공 적합성. 중어중문은 이제 일단 지원 동기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물어보네요. 그리고 중어중문에서는 중국의 문화과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독서 경험,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인성 부분, 갈등 관리 정도가 나오네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했냐. 영어 영문도 이제 갈등 관리 있고, 그리고 뭐 영어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학교에서 역할, 아랍 지역 이런 건 일단은 이제 아랍 지역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지원했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너 왜 이거 왜 전공했니? 일단 궁금할 테고 요런 데가 이제 어렵죠. 내가 이제 이 준비를 안 했으면 최근 아랍 지역의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말해봐라. 아랍학 공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 뭐 없겠죠. 뭐 학생들이 뭐 얼마나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 가야죠. 최근에 읽은 아랍 서적은 무엇이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뭐 아랍 관련된 서적을 읽은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튼간에 이건 준비 안 하면은 그냥 이제 거의 탈락하는 쪽에가 아랍 지역이겠죠. 사업가는 이제 지원 동기랑 이제 동아리, 문화재 보존을 위한 방법, 그러니까 역사 분야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 문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그리고 이제 책이 중요한 거, 책 추천하는 거, 뭐 하니까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네요. 미술사학은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이제 작품 소개 이제 이런 거고, 이제 큐레이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철학과는 이제 동기고, 이제 철학 이론, 그리고 철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 이런 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실용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안 했으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고, 행정학과는 이제 지원 동기, 행정학에 관심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말하면 되는 거고, 그냥 여튼 이슈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준비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튼간 이슈에 대해서 행정학과 관련된 이슈가 요즘에 뭐가 있지 이런 거는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경제는 음,
경제적 현안 중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전공 적합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동학과는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제 그 역량, 아동학대가 감소되기 위한 해결책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 외교는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라. 선거 참여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거였네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학과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는 전공 탐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입었던 책, 영화, 콘텐츠, 본인이 생각하는 4차 산업의 시대의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 지도학과는 청소년 지도는 무엇을 가르치는 학문인가?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냐? 청소년 문화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 청소년 지도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경영학과는 경영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 경험, 경영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경영자의 역량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국제통상은 국제무역 또는 통상 관련된 이제 시사 이슈 하나를 설명해봐라. 자유무역과 보료무역의 개념을 아는가? 어떤 방향이 좀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경영정보학과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럼 이제 경험이 있다면 뭘 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겠죠. 법학과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이슈에 대한 이제 물어보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노키즈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에서는 뭘 배우고 싶으냐, 그리고 관심 있는 콘텐츠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해라. 협업 프로젝트 경험이 있냐, 여기는 이제 뭔가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 그래서 너는 리더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제 조력자냐, 이제 이런 부분이네요. 융합 소프트웨어는 지원 동기 개발하고 싶거나 이제 한 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수학이랑 이제 연계성, 수학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4차 산업혁명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냐,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 경험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네요. 그리고 수학과에서는 이제 뭐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가장 어려웠던 주제는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물리,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뭐 여기서는 이제 딱히 뭔가 어려운 건 없었고, 식품 영양,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네요. 막 그 이제 뭐 기억에 남는 동사활동, 그 성격의 장단점, 장래 어느 분야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냐요. 생명과학은 이게 자신만의 주제 탐구 발표 실험 내용에서 소개해 보세요 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전공 적합성이 이제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생명과학 관련 유망 직종은 무엇이라 생각하냐. 여튼간에 이 생명과학 정보도 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전기공학, 독서 활동에 기억 남는 거, 그리고 여기 물리 과목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 이런 거 물어봤고, 전자공학과는 이제 여기도 이제 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신소재는 이제 화학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봤었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환경에너지는 이제 수학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물어봤네요. 컴퓨터공학과는 수학과학 교과에서 어떤 과목, 수학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네요.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준비했던 활동, 하면 여기다 어떤 코딩을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깊게 이제 물어보면은 뭔가 잘하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테고, 못하는 학생은 이제 뭐 낮은 점수를 받겠죠. 반도체 공학과는 여기도 이제 협업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고,
영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뚱맞게 난 다른 거 막 기술적인 부분만 했는데 갑자기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데 놀랄 수가 있죠. 정보통신에는 이제 뭐 IT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중요 기술 전망 이런 게 나오고, 토목환경공학과는 이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환경 정책, 그리고 뭐 AR, AI 기술을 토목 교통 분야에 적용한다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거죠. 교통공학과는 이제 뭐 차량 속도 제한 강화, 순작용, 부작용, 교통수단과 모빌리티 차이 뭐 이런 거 나왔고, 기계공학과도 이제 물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산업경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봤고, 산업경영이 4차 혁명에서 기여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건축학과는 건축공과 건축학의 차이, 그리고 미래 건축의 역할, 책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통 건축, 건축이나 전통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책 읽은 거, 건축과 예술의 관계, 뭐 이런 거 물어봤고, 국제학부는 뭐 이제 여행 경험이나 타 국가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네요. 테라 요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요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어떤 학생 저거는 준비를 안 하면은 어렵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전공 적합성,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은 잘 할 수 있지만, 근데 말을 하면서 이제 이제 뭔가 소통하고 이제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예의 없게 또 말을 하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감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거에서 야, 나 4개년, 5개년 봤는데 모르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 저 정도는 내가 그냥 말할 수 있어. 근데 이제 35%가 준비가 된 겁니다. 나머지 이제 65%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라 말하는 거랑 뭐 예의 있는 행동이라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문자를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네 하면 이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에서 어떤 걸 배워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이제 하고 싶다에 대한 것도 이제 준비를 해가면 되죠.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두 개를 일단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시된 이제 면접이 15일 남았어요. 뭐 15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여튼 5배수 안에 들었으니까, 그 5배 안에 들었으니까, 이제는 면접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최종 합격이 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면접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